네, 제7강이었죠. 사물 인터넷의 하드웨어 보드에 대한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그 아두이노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그 라즈베리 파이, 이제 아두이노하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기능이 좀 더 확장적이죠. 이 라즈베리 파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라즈베리 파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는 다양한 모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에 대한 종류별로 특성들,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라즈베리 파이에 설치되는 운영체제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리눅스 운영체제의 그 터미널 사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라즈베리 파이에 설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다양할 텐데요.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을 관리하는 방법도 이번 강의에서 학습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라즈베리안이라고 하는 그것의 설정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데스크탑 환경을 다루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학습할 내용이 참 많죠. 자, 먼저 라즈베리 파이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저 위에 제목 창에 보이시면 빨간색 딸기 보이세요? 네, 이 산딸기 로고가 바로 라즈베리 파이의 심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나 또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든지 간에 오픈소스 보드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이제 라즈베리 파이예요. 라즈베리 파이는 처음 영국에서 시작됐는데요. 영국에서 컴퓨터 교육용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일반 컴퓨터에 근접하는 유사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개발용 보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자, 두 개 모두 다 사물 인터넷을 개발하기 위한 그 보드로서 사용됩니다. 아두이노 보드가 마이크로 컨트롤러 하나에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업로드해서 반복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라즈베리 파이는 주로 리눅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벌써 어떤 기능의 차이, 할 수 있는 일의 능력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아두이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즉,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그런 사물 인터넷 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닫는다든지 온도를 측정해서 전송한다든지와 같은 단순한 일들을 주로 처리하는 목적으로 아두이노를 써요. 그래서 소규모의 프로젝트에 적합한 그런 개발용 보드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라즈베리 파이는 좀 더 복잡한 제어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주변 장치를 이용을 합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이렇게 예를 들면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기밖에 어떤 키보드나 이런 것들을 직접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아두이노는 앞에서 학습하신 것처럼 미리 프로그램을 다 컴퓨터에서 작성을 해놓고 그것을 아두이노로 보내서 아두이노에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만 하는 액추에이터를 작용시키는 그런 일들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로봇을 조종한다든지 아니면 그 네트워크 연결형 스토리지라고 하는 NAS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자, 일반적인 라즈베리 파이 3 모델의 B보드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그림 사진부터 한번 쭉 먼저 보세요. 자, 살펴보시면 자, 위쪽부터 볼게요. 자, 위쪽에 보면 먼저 확장할 수 있는 헤더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GIPIO라고 하는 그런 용도로 붙여지고요.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 보면 컴포지트 아웃풋, 즉 이런 복합 출력 신호를 낼 수 있는 그런 용도의 그 아울렛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JTAG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커넥팅 할 수 있는 오디오 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의 상태를 표시해주는 상태 표시용 LED들이 쭉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USB를 연결할 수 있는 USB 포트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통신용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램 포트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왼쪽에 보면 CSI라고 하는 칩이 있고요. 칩 소켓이 있죠. 그리고 고품질의 어떤 디지털 미디어들을 인터페이싱 해줄 수 있는 HDMI 단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 하단에 보면 이제 파워 서플라이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DSI가 칩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이제 메인 CPU 칩이 있고요. 자, 대략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즈베리 파이 3 모델의 보드를 보면 기본적으로 키보드나 마우스, 모니터 이런 기존에 우리가 컴퓨팅 장치에서 사용하는 주변 장치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DMI나 USB 같은 하드웨어 연결 인터페이스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를 하드 드라이브 대신 사용합니다. 즉,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하드디스크는 없는 대신에 이 SD 카드를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밖에 또 이제 이더넷이나 블루투스와 같은 네트워크 연결용 인터페이스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USB, 즉 스마트폰용 단자를 전원 입력용으로 함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측에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뭐 이 전원 연결하는 것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여러 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차차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것은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일반적인 라즈베리 파이 3 모델을 가지고 그 내부 보드의 구성을 제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드의 왼쪽 상단에 보면 익스텐셔널 헤더가 있다고 했죠. 그 이름은 우리가 이제 GPIO라고 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범용, 제너럴 퍼포즈, 이게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입력과 출력 단자다, 이렇게 해서 줄여서 GPIO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개의 핀들이 있는데요. 이 핀들은 각각 독특한 고유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핀들이에요. 이 GPIO를 이용해서 당연히 전원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드의 정중앙에 보면 브로드컴 SoC라고 하는 시스템 온칩 형태의, 즉 시스템 보드 위에 올라가 있는 원칩 칩 하나에 CPU나 GPU, 메모리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SoC 단자가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초기의 스마트폰, 한 뭐 2005년도 정도 수준의 스마트폰의 그 계산 능력을 발휘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GPIO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사용자가 입력이나 출력, 그 밖의 동작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회로기판에 마련되어 있는 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어떤 구체적인 입력을 받거나 외부로 출력을 내보내거나 또는 외부로부터 제어를 받을 때 원격으로 뭐 이런 것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이 GPIO는 동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이썬, 스크래치 같은 것을 이용해서 손쉽게 제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라즈베리 파이의 보드의 구성 중에서 이제 GPIO 핀을 좀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위에 그림은 GPIO 핀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색깔로 핀들의 기능들을 색깔로 분류해서 구분해서 표시를 했죠. 그래서 총 4가지 종류의 그 핀 기능들이 모여 있습니다. 빨간색은 2개가 있는데요. 5V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핀이 되겠고요. 주황색은 3.3V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핀이 되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빨간색 2개 다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이제 빨간색이고 다른 하나는 주황색이에요.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센서나 또는 센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그런 그 소자들이 목적에 따라서 구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공급받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그 에너지원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전원이 3.3V 또는 5V예요. 이 2가지로 입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가지의 다른 출력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핀들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접지 핀이에요. 이 접지 또는 그라운드라고 하는 이 핀은요, 앞에서 얘기한 전원이 5V를 정확히 공급하고 3.4V를 정확히 공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상대적인 기준값을 제공받고 그것과 이 전원핀 사이의 전위차가 5V인지 3.3V인지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이 되는 그 값이 이 검정색 접지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노란색 핀들이 있어요. 이 노란색 핀들은 어떤 각종 이 핀들을 통해서 신호 입출력이 가능한 거죠. 즉 노란색 핀에 해당되는 헤더들의 우리가 점퍼라고 하는 우리가 전선이 있죠. 전선은 보통 피복, 비닐로 되어 있는 스킨이 있습니다. 그 스킨을 벗겨내면 뭐 철심 하나가 박혀 있거나 구리선이 말려 있거나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전선을 직접 이 핀 안에다가 꽂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외부에 있는 다른 입력이나 출력 요소들하고 이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스템 온 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것은 이제 IC 칩 하나에 컴퓨터 구성 요소들을 모두 구현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그런 개념의 칩이에요.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영역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퀄컴에서 만든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그 SoC예요. 이게 이제 삼성 갤럭시 휴대폰에 S4에 탑재되어 있던 그런 칩입니다. 이 칩에서 이제 뭐 CPU, GPU, 램,
모뎀, 뭐 그 밖에 전원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하나로 다 초정밀도를 가지고 또 초집적도를 가지고 구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반도체 구성하는 그 기술이 최고 수준에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즈베리 파이 보드 모델을 앞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모델 3의 B 타입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큰 뭐 어떤 것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종류가 있겠죠. 다만 이제 라즈베리 파이 보드의 모델을 구분하는 경우는 성능이나 가격, 크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분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A 플러스 B, B 플러스 제로, 제로 W 이렇게 5가지 종류의 모델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그 보드 종류별 그림은 사진 여러분 보여드리는 바와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가운데 있는 B타입 보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보드 모델의 종류는 일단 라즈베리 파이 모델 3의 A 플러스 모델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보드 가운데 동그랗게 이제 홀을 파놓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주 나름대로 이제 IC 칩이 많이 꽂혀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네요. 자, 이것은 저전력 소형의 저가형 모델입니다. 쿼드코어 CPU를 탑재하고 있어요. 즉 이제 원코어 CPU가 하나의 프로세서만 있으면 원코드죠. 원코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CPU가 2개가 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듀얼이 되고요. 4개가 들어 있으면 쿼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확장되죠. 그러면 이렇게 CPU가 많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그 계산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 A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더넷 단자를 탑재하지 않아서 무선, 블루투스 같은 것을 이용해서 무선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BLE나 또는 무선 랜 인터페이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리고 있는 모델은 이제 B 플러스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모델인데요. A 플러스 모델에 비하면 여러 가지 사양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싸죠. 여기에도 쿼드코어 CPU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이더넷, 즉 유선 인터넷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탑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USB 단자, 즉 4개의 USB 단자를 탑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CSI 카메라 포트와 DSI 터치스크린 포트 등을 탑재를 해서 추가적인 하드웨어를 탈부착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1기가나 2기가 정도 수준의 그 램이죠. 이게 이제 어떤 메모리, 내장형 메모리 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이걸 탑재를 해놓고 있어요. 자, 이제 보여드릴 것은 라즈베리 파이 3 모델의 B타입입니다. 외양 모습은 B 플러스와 거의 동일하죠. 최근에 요 B타입을 기반으로 만든 라즈베리 파이 4 모델도 출시가 됐습니다. B 플러스 모델에 비하면 B보다는 플러스가 들어있으면 뭐 좀 더 높은 수준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 한우도
뭐 A 등급이 있고 A 플러스 등급이 있고 A2 플러스 등급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가 붙으면 붙을수록 이제 뭔가 성능이나 아니면 어떤 효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B 플러스에 비하면 B는 좀 성능은 좀 떨어지고 속도도 느린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CPU는 쿼드코어 CPU를 탑재를 하고 있어요. 어떤 성능이 B 플러스에 비해 떨어지냐면 네트워킹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기가비트 이더넷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파워 오버 이더넷이라고 하는 뭐 PoE도 즉 전력선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더넷 전원 장치 PoE는 추가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해드린 것처럼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서 데이터와 전원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해요. 그래서 전력선을 통해서 데이터 전송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PoE인데 이걸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무선 포트나 IP 카메라, VIP 같은 것들을 별도의 케이블로 연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듀얼 밴드 802.11ac 와이파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모델 이제 제로라고 하는 타입이 있어요. 가장 저가형 모델입니다. 보통 $5 미만. $5면 한 6,000원 정도가 안 되는 그런 보드죠. 그리고 이 보드 사이즈 자체도 모델 A 플러스의 절반 정도 크기고요. 코어 CPU 자체가 이제 아까 대부분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은 쿼드 코어였잖아요. 즉 CPU가 4개가 들어 있었다면 이제 여기서는 하나가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이 데피니션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요 포트가 없고 미니 HDMI 포트 하나를 탑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USB 인터페이스도 없어서 마이크로 USB OTG라고 하는 그런 포트를 대신 탑재를 시켜 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즈베리 파이 3 모델 중에서 마지막 모델이죠. 제로 W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에 설명했던 모델 제로와 거의 동일한데요. 무선 랜과 블루투스 연결을 하는 기능이 추가되는 겁니다. 가격은 $10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요런 정도의 라즈베리 파이 보드하고 아두이노하고 비교했을 때 아두이노에 비하면 좀 더 일반적인 어떤 모델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 아두이노와 대응하기 위해서 라즈베리 파이에서 개발한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형화된 그런 사물 인터넷 프로젝트에 적합한 보드 형태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또 라즈베리 파이 운영 체제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 가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하신 내용 잠깐 정리를 하시고 잘 생각을 했다가 여러분 것으로 소화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